勝負だ! 반갑습니다. 어퍼컬처 브리미입니다. 실존하는 무술고수 하면 떠오르는 인물 1순위 바로 황비용입니다. 그리고 각종 서브컬처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는 중국 무술 하면 아니죠. 바로 팔극권입니다. 물론 인지도로 따지면 태극권, 영춘권이겠죠. 오늘 소개할 강자들은 황비용 그리고 이서문입니다. 황비용은 영화를 통해 워낙 많이 알려져서 따로 소개할 필요도 없는 인물입니다. 이연걸의 황비홍 이전에도 많이 영화화됐고 치권의 성룡 역시 황비용입니다. 그런데 황비용이 쓰는 무술이 뭐냐라고 한다면 홍각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홍콩에서 세를 넓히고 전 세계 화교들을 통해 중국 밖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연문과 영춘권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국내 한정으로는 무술보다 인물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팔극권 하면 철상고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팔극권을 중국 전역에 알린 인물인 이서문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 영화화된 적이 없는 이서문은 무술이 더 유명합니다. 이 둘은 비슷한 시기를 살다 간 실존 인물들로 쿵푸를 주제로 한 서브컬처의 강자들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강자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Round 1, fight! Lee wins! Perfect! 앞서 설명했듯 인지도는 황비홍의 승리입니다. 광동 10호 중 한 명인 황기영, 즉 부친에게 불완전했던 홍각권을 배웠고 나중에 무영각과 철선권을 익혀 완성된 홍각권의 종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당시 다른 무술가들과 달리 진보적인데 자기 문파가 있음에도 다른 문파의 가르침을 얻고 자신의 무술에 흡수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술가이기도 하지만 의료인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빈민층의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술을 펼치던 대인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과 인기를 얻고 기존에 있던 타무술가의 무용담이 황비용에게 덧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홍각권은 반청운동을 한 천지회나 방세욱이 사용한 무술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홍콩의 홍각권을 전파한 제자 임세영에 의해 더욱 황비용은 과대 포장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사부의 무용담으로 양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자리 잡기 위해 사부의 유명세가 필요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의 노력이 헛되진 않았는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홍콩 영화 임세영이 홍군보 주연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자무적으로 소개됐었죠. 당연히 그의 사부 황비홍도 등장합니다. 이연걸 전에는 관덕흥이라는 배우가 황비홍 역을 도맡았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하평 감독이네요. 그리고 원표는 홍군보의 사제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임세영은 사부의 홍각권을 홍콩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즉 황비용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격자이자 대인배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의 실전 능력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제자인 임세영이 더 물론 중국 무술 자체가 과대 포장이 심해 유명한 대사부들의 무용담은 거의가 의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황비용의 경우는 대중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의술 때문이라 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팔극권의 이서문 역시 관련 무용담을 모두 믿을 순 없지만 신빙성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술의 능의 신창 이서문이라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창술은 중국 무술 중 실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창이라 불렸다는 것은 그의 팔극권이 창술을 통해 실전 지향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서문과 팔극권 자체가 타 무술에 비해 실전으로 유명합니다. 무용담 역시 일격필살, 괴력의 소유자, 철두왕으로 불릴 정도로 박치기가 세고 결투에서 상대를 크게 다치게 했다인데 뉘앙스가 강한 건 맞지만 사납고 삐뚤어진 성격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서문은 영화화된 적도 없고 인기 있는 캐릭터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서문이 황비용보다는 덜 포장되었고 강한 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슬탄 퇴, 커맨드가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단합니다. 따라서 인지도는 황비용이 높지만 실전 대결에서는
홍각권 대 팔극권, 일단 두 무술 중 어느 것이 더 세다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으니 스킵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중에게 전파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팔극권이 더 세다고 제가 말해봐야 이미 중국 무술의 실전성 자체가 복싱보다 못하니 재미없죠. 필살기인 철산고, 이문정주, 맹호경파산 익숙하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화나 게임을 통해 외국에서도 팔극권은 꽤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서브컬처에서의 인지도는 팔극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そうじゃその調子じゃ 서브컬처에서 사랑받는 팔극권은 엄청난 파괴력의 무술로 소개되는 경향이 강하고 홍각권은 홍콩에서의 영향력 덕택인지 홍콩 영화의 액션씬이 쉽게 떠오릅니다. 버추어 파이터의 팔극권도 그렇고 지금 레이 캐릭터의 무술도 정통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저는 게이민이 그러려니 합니다. 초기에 레이 캐릭터는 완전 성룡이었는데 많이 변신했네요. 그래도 코믹한 홍콩 경찰의 이미지는 남아있습니다. 홍각권 역시 서브컬처에 많이 녹아있지만 팔극권만큼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 대신 황병뿐 아니라 다수의 홍콩 영화에서는 팔극권보다 훨씬 많이 찾을 수 있죠. 이분은 실제로 홍가철선권의 고수라고 합니다. 철선권은 홍가권의 고급 단계로 공자, 복호권, 호학, 쌍형권을 익힌 후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내공과 외공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각권이 대중화된 이후 황비용의 제자 임세영을 통해 홍콩에 전파된 홍각권은 이후 유명한 영화감독 유가량까지 계보가 이어집니다. 동생인 유가영, 사형제인 유가휘를 유가삼형제라고 하는데 이들의 스턴트팀 유가반을 통해 홍각권은 더 대중화되었습니다. 아니 사실 홍콩의 홍각권은 이미 대중화가 된 상태에서 유가삼형제로 인해 홍콩 영화에 홍각권이 더 많이 녹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팔극권이 대중화된 이후 팔극권의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도 90년대까지는 마이너한 무술이었습니다. 팔극권이 게임이나 만화를 통해 전파되고 우리나라에 이서문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 만화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큐 점프를 통해 만화를 처음 접했고 그때 처음 이서문이라는 무술인을 알게 됐습니다. 만화 내용 자체가 팔극권에 대한 엄청난 마케팅이었습니다. 물론 재미도 보장합니다. 만화 연재 후 버추어 파이터, 아키라, 쉔무의 캐릭터들이 팔극권을 익혔다는 설정으로 인해 팔극권은 실전 최강의 중국 무술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고 점점 유명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권한은 팔극권뿐 아니라 기존에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심의 육합권 같은 북파 계열의 무술을 소개해서 정보의 가치도 있었습니다. 역시 재미가 없었다면 이렇게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겠죠. 하지만 원작자인 마츠다 류지는 스스로 무술인을 자처했지만 좀 어설퍼서 무술 사기꾼이란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술 연구가로서의 업적은 확실했으니 저는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팔극권이란 매력적인 무술이 대중에게 전파된 것은 사실이니까요. 지금까지 황비용과 이서문 그리고 그들의 홍각권과 팔극권에 대해 겉핥기지만 나름 열심히 소개해봤습니다. 비교해보는 맛이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흥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